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워터프루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에이그랜드 카펫의 케빈 강 대표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됐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거의 90도가 넘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이제 가정마다 본격적으로 이 비가 많이 오는 이 여름철을 대비하셔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꼭이라고 하시기는 어렵지만은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점점 갈수록 비가 많이 올 텐데요. 오늘 워터프루프에 대한 정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워터프루프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예, 워터프루라고 말하면은 참 광범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우리가 그 물을 피하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생활이긴 한데, 네네. 이 물이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공간에 침범했을 경우, 네. 이제 워터 데미지를 할 수 있는데, 예. 이거를 예방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워터프루프, 워터 데미지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하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워터프루프가 되게 많이 나는 장소는 가정에서 어떤 곳인지 미리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곳이 우리가 주거 공간에서 베이스먼트예요. 그리고 지하실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지하실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벽에 콘크리트 되어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사방벽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집들이 그 우리가 생활 공간으로 쓰기 위해 갖고 지하실을 꾸려놓은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꾸렸을 때와 안 꾸렸을 때 이제 물이 들어왔을 경우 그거를 다시 레스토레이션 복구하는데 그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 꾸렸을 경우 이제 그 어떤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데미지를 입었다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비저블한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꾸려져 있을 경우 콘크리트가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그렇죠. 공간으로 돼 있을 경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물이 들어와서 데미지가 입었을까라고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확률적으로 높은 경우가 그 펌프의 미작동인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펌프가 안 돌아갔을 때요? 작동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그 케이스가 높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꼽는다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 10대까지 케이스는 많긴 한데 그걸 나열해 본다라면은 이제 그 벽에 크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한쪽 방향으로 비가 몰아쳐서 창문을 통해서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창문 밑에 보면은 바깥에 보면은 그 우리가 윈도우 웨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윈도우 웰 밑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그 드레인 라인 호스가 있어요. 드레인 라인이라는 어떤 그 하수라 그러죠. 하수구가 돼 있죠.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나뭇잎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요. 아니면 흙이라든가 뭐 각종 오물이라든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생활하는 그 드레인 파이프가 막혀갖고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한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냐면은 그 폭풍우가 치면은 파워가 디스커넥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가 나가는 끊어질 때가 있죠. 그럴 경우는 속수무책인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폭풍우가 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둔 번개가 한 번에 쳐갖고 어떤 뭐 전기선이 끊어졌다든가. 끊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그 창문 틈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아니면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가 있고. 아, 파이프가 터질 때도 예. 있나요? 근데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예. 겨울철에 혹한기예요. 여름철에는 대개 이 전기 공급이 끊어졌을 때 선펌프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은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군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예. 한 집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한 구역, 한 타운, 한 에리어. 아, 왜냐하면 전기 공급이 그렇죠. 한꺼번에 끊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폭풍우가 칠 때는 예. 어떤 조그만 지역이 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카고를 본다라면은 북부의 일정한 광범위한 지역, 카운티 몇 개 그렇죠. 카운티, 아니면 사우스의 어떤 일정한 그 지역, 네네.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폭풍우가 치면은 예.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예. 우리 그 예를 들면 이제 교통 흐름을 보면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물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니까 하수구가 그 용량을 감당을 못해요. 못하는군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역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럼 역류됐을 경우 집안에 썬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거나 아니면은 드레인 라인, 우리가 하수구 라인이 정상적으로 잘 빠져나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럴 경우는 나가는 라인들이 콱 막혀서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찰 때 이 문제를 미리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좀 대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제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파워가 나갔을 경우 꼭 필요한 전기 해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 정도는 이제 파워가 되고, 예를 들어 썬펌프는 이제 파워가 전달이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적정이 되니까 피해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파워를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파워를 만드는 거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제 그게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너레이터도 용량이 전기 하나만 쓸 수 있는 그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냉장고와 썬펌프 하나 정도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용량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요구에 따라서 그런 거 하나 사다가 준비를 해놓으면은, 근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전원이 끊겼을 경우, 그 제너레이터를 직접 손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아, 손으로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게 전환될 수 있는 거는 비용이 상당히 나가요. 근데 추세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래갖고 비용이 옛날보다 상당히 저렴해졌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아니기도 하죠. 그런 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간단한 거는 제너레이터를 집에다 설치하고, 근데 이제 만약의 경우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와갖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파워가 나갔을 경우는 괜찮은데, 근데 그것도 주무실 때 주무실 때도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청등 번개가 치면 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파워가 나갔을 때 바로 그걸 설치했다가 연결해갖고 쓰면은 그렇군요. 큰 피해를 피할 수가 있죠. 이런 워러 데미지들이 주택 보험이 되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15년, 20년 전 옛날에는 그 의무 조항으로 돼 있어갖고 주택 보험을 가입하면은 일정 부분을 커버를 해줬었어요, 보험회사에서. 근데 어느 세월인가부터는 그걸 따로 옵션을 들어야만 되는 그런 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워러 데미지가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여기서 시카고에 살고 집을 갖고 있지만은 주택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그 주택 보험을 쓸
확률이 높은 부분은 워러 데미지죠. 역시 워러 데미지가 워러 데미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워러 데미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상당수죠. 네. 거의 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상당하신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고 한 집 건너서 물어보면은 뭐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반 가정에서 이 워러 데미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일반 컨비니언스 스토어나 어떤 뭐 하드웨어 스토어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서플라이 컴퍼니 가보면은 옛날에 상당히 저렴하게 샀던 것들이 있어요. 부담 없이 샀던 것들이 요즘 와서 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올라있지? 몇 배씩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야도 똑같이 봐야 돼요. 워러 프로프 쪽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인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듯이 이 분야도 그냥 이 분야뿐만이 아니죠. 모든 분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옛날처럼 뭐 간단하게 적은 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워러 데미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지금 필요한 게 워러 프루프인데요. 그렇죠. 이 워러 프루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오늘 에이그랜드 카펫의 그 케빈 강 대표님께서 이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글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고는 드리기 참 힘들어요. 그게 참 제가 이렇게 절감 뭐 어느 정도 된다 말씀드리긴 참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물이 이제 워러 데미지가 됐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하실이니까 지하실에 전혀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살지 않으시면은. 근데 이제 어느 날 내려가 봤더니 홍건이 젖어 있더라. 근데 그게 발견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밤에 비가 왔는데 괜찮을까라고 내려가면 바로 이제 물이 들어왔다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한국 갔다 오신 분이 그 시기가 돌아오는 그 전날 발생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출발하는 그 다음날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한 달, 두 달 그렇죠. 동안 젖어 있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변화가 돼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건 끔찍한 거죠. 그럴 경우는 만약에 뭐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뭐 진짜 끔찍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 그 다음날 아니면 바로 발견했을 경우는 어떤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뭐 우리가 수건으로 짜낸다든지 바로 액션을 취하면은 그만큼 코스를 다운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이후에 발견했을 경우는 이거는 중대한 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곰팡이가 많이 퍼져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벌써 냄새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져요. 뭐 예민하신 분은 뭐 심한 경우는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까지 그런 경우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냄새가 악취가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집이 뭐 영한 집이요. 빌트한 지 얼마 안 된 집인 경우는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랜 집들은 냄새가 아니면 또 그런 일이 생겼던 집들이요. 이전에 이미 한번 워러 데미지가 있었던 집이라든가 반복 횟수가 여러 번 있었던 집일수록 그 악취의 강도는 강하죠. 그리고 이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의 그 증식 속도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알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혹시 있나요? 전조 증상은 일단은 자 파워가 나가고 이런 거는 참 막기 힘들어요. 그런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응급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전조 증상 중에 하나 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썬펌프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 거로 바꿔라. 썬펌프를요? 얼마에 한 번씩 바꾸면 좋습니까? 그 집집마다 틀릴 수는 있어요. 얼마다라고 딱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평소보다 썬펌프가 자주 돌아가네. 라는 그 심야에 조용한 시간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예, 이제 스타팅 소리와 멈추는 시간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예전보다 많이 돌아가네. 조금 불안하다, 신경 쓰인다 그러면 바로 갈아버리는 게 좋아요. 네. 예. 그걸 갖다 글쎄 전문가를 부르면은 뭐 간단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 있지만은 네. 눈썰미가 있으신 분이라든가 뭐 손수할 수 있는 분이면은 뭐 비용도 많이 점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들 인사이드에서 우리가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벽에 금이 있다. 아, 벽에 크랙이 나 예, 있는 크랙이 경우요?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네. 예, 그런 집들이. 그럼 크랙이 있을 경우는 그게 크랙의 넓이, 길이,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해요. 네. 그럼 만약에 크랙이 넓고 이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있을 경우 그런데 이제 바깥에 그 공교롭게 네네. 창가에 닿는 지표면이 낮아갖고 바깥에 이제 가든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지표로 내려온다. 그럼 뭐 여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럴 경우는 들어오는 양이 많아요. 근데 그게 네. 처음에는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어요. 미세한 양이 들어왔다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네. 찾기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들어오는 양이 많아져 갖고 네. 그 물이 들어왔던 부분에 이제 이 바닥이 뭐로 피니시가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카펫이 있을 경우는 네. 카펫이 다크한 컬러냐 라이트한 컬러냐 그리고 카펫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네. 변화가 다르긴 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라이트한 컬러를 이제 설명을 예를 든다라면은 쉽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군요.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색깔이 변해요. 예. 약간 스테인이 생기고요. 라이트 옐로우에서 다크 네. 옐로우로 바뀌면서 점차 네. 색깔이 진해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다는 반복되면 거군요. 예. 그러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네. 예,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면서 그러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자꾸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것도 사실은 그 그렇죠.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게 일종의 바이러스와 곰팡이균의 그 번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벌레가 끼기 시작해요. 아, 벌레가 지렁이가 나온다든지 집 안에서요? 예, 지렁이가 나온다든지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이라는 벌레가 생겨갖고 그것이 기어다니다가 말라 죽는다든지 그럼 그걸 먹기 위해서 다른 또 그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거죠. 거미가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게 생기고 그렇군요. 막 파리가 끼기 시작하고 뭐 각종 네. 곤충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럴 경우에는 뭔가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예, 방치하지 마시고 예. 빨리 손을 쓰시는 게 어떻겠는가. 예.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떤 질병을 방치했을 경우 그게 큰 병으로. 그래 큰 병을 가듯이 네. 이것도 똑같이 방치할 경우는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이걸 고칠 수 있는 게 나중에는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 작은 곰팡이가 결국에는 게을러서 이게 크게 퍼진 다음에 그걸 자신들의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집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 이제 실내로요. 예.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네네. 이제 이 미국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집을 어벤드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집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 많았군요. 일리노이주는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타주에 네. 비해서. 예. 그리고 그 복구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막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네. 이 은행들이 이 페퍼웍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그 모기지를 갖다 몰수하는 거에만 신경 썼지. 예.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했어요. 피해가 엄청 그렇죠. 났겠어요. 예.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일이 생겼을 때 은행들이 제일 먼저 한 조치가 그 모기지를 빨리 이걸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파워 이걸 끊었어요. 끊어버렸어요. 예. 네. 전기와 가스 이런 걸 끊어버린 거예요. 뭐 이게 은행이 무지했던 멈추니까. 거죠. 예. 네. 그래갖고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선펌프가 멈추니까 그럼요. 곰팡이가 예. 더 많이 퍼졌겠네요. 엄청났던 거죠. 예. 근데 그런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좀 뭐한 게 뭐냐면은 그런 집에 딱 들어갔을 경우는 벌써 바닥이 홍건하게 젖어 있으면서 네. 곰팡이 균이 지하실은 꽉 차 있는 거죠. 한 벽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군요. 뭐 결국에는 손을 댈 수도 없고
그 주택을 결국에는 뭐 다 무너뜨려야만 되는 상황까지 그럴 오겠네요. 경우도 예. 있긴 하지만 예. 그걸 복구하는 데는 사실 정상적으로 카운트를 한다라면은 비용이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가 네. 이 워러 데미지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재산권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의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바이어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네. 내가 이제 집을 사겠다. 네. 학교에는 워러 데미지가 발생했던 집이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갖겠습니까? 안 사려고 예, 할 것 아니면 같아요.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네, 가치가 떨어지죠.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에 힘겨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열심히 네. 일을 하고 우리가 진짜 일을 한 재산 번 거를 상당 부분이 집으로 주택이죠. 나가는데 그렇죠. 예. 상당히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또 특히 한인들은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그렇죠. 또 크죠. 굉장히 예, 강하시잖아요. 예. 네. 이거 뭐 제 비즈니스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네. 예, 우리가 모두가 한번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네.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요. 네.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죠. 예. 미연에 방지를 그렇죠. 하고 예. 크게 번지지 않겠을 그렇죠. 텐데 말이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그 비즈니스 차원을 떠나갖고 네. 좀 제가 좀 돕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레스토레이션 전문 업체인 에이그랜드 칼펫의 케빈 캉 대표님이 오늘 나오셔서요. 이 워터프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네, 오래 가서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네, 오늘은 에이그랜드 칼펫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 레스토레이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워터프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케빈 강 대표님, 에이그랜드 칼펫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773-732-3377입니다. 네, 오늘은 에이그랜드 칼펫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 워터프루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레스토레이션 전문 업체인 에이그랜드 카펫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 본격적인 초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이 워터프루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눠봤습니다. 에이그랜드 칼펫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73-732-3377 에이그랜드 칼펫 773-732-3377로 연락하시면 레스토레이션 전문 업체인 에이그랜드 칼펫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 주택의 문제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고요. 또 인터넷 방송 AM 1330kr.com과 스마트폰 앱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K라디오 1330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 정보 재방송을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